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2024년 4월 29일 월요일 장마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저녁 8시 12분 지나고 있고요. 나스닥은 0.3% 정도 상승, 우리 야간 선물은 강보합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었고요. 일본은 휴장, 상해 종합지수는 0.79% 상승했습니다. 상해 종합은 특히나 최근에 이제 뒤집어진 뒤에 계속 꾸준히 올라오는 그런 모습. 물론 지금은 쉬고 있었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은 주봉상 반등 구조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여기 빗각이 언더슈팅되는 이탈 자리에서 우리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었죠. 24년 2월 5일 저점을 어느 정도 찍은 것 같다. 그러면서 개인들이 지나치게 비관적이다. 그렇죠? 중국 시장에 투자가 되어 있는 중국 개인 투자들의 성향이 여기서 숏을 바라보는 그런 형태로 많이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계속 올라도 믿질 않는 그런 모습을 많이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전체적으로 비관론이 아직도 팽배한 가운데 시장은 계속 천천히 다지면서 반등을 이어가고 있고요. 어쨌든 뭐 작게나마 물갈이가 한번 된 흔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형태를 잘 보이고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도 개인들은 이미 밑에서 숏 포지션을 들어가 놓고 거기에 대한 믿음이 아직도 강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강세로 비관적인 움직임이 포기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의 반등에는 더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나스닥은 선물 개인 미결 포지션 현황 보시면 이베스트 투자증권 기준으로 이게 더 표본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유용하게 지금 쓰입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75%대 25%로 숏 포지션이 더 많은 그런 상태고요. 유진 투자 선물의 경우는 조금 특이하게 중립입니다. 5대5 중립이 지금 찍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보기 드물죠. 이 정도의 균형은 보기 드문데 어쨌든 뭐 종합해 보자면 현재 또 개인들이 숏 우위로 재전환됐다라는 거죠. 예, 작게나마. 그래서 조금 상승하면 개인들은 숏으로 몰리고 또 하락하면 또 롱으로 몰리고 하는 역방향 매매가 지금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시소 균형에 맞춰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좀 많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어쨌든 중립에서 왔다 갔다 해주고 있다. 가볍게 움직인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장중 달러엔 환율이 34년 만에 160엔을 찍는 모습이 나왔죠. 그래서 뉴스에 많이 보도가 속보로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오후 1시 정도부터의 엔화도 그렇고 우리 환율도 그렇고 급 변화가 또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1시 정도부터 이제 일본 은행 당국의 개입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우리도 달러 선물이 1시 5분 봉으로 급락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때 이후로 환율이 급 안정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장중에 윗꼬리가 많이 달리는 큰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봉으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윗꼬리가 지금 많이 달렸죠. 1384.6까지 갔다가 1374.3이 저가니까 뭐 10원 정도가 왔다 갔다 하루 만에 하는 큰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월봉 전체적으로 아직 추세가 다져지고 있고 이어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절대 수치에 대한 어떤 흐름은 큰 변화가 없고요. 당일 변동성이 컸을 뿐입니다. 아직도 환율에 대한 긴장감의 끈을 놓으면 안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달러 선물 베팅만큼은 이것도 물론 뭐 이제 만기가 절반 이상 지나가고 있지만 어쨌든 외국인들이 이번 월물에서는 크게 상승하던 거를 철회하고 어느 정도 조정 구간을 노리거나 아니면 횡보 구간을 노리는 그 정도의 심심한 배팅이 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뭐 중립 성향에 가깝게. 그래서 딱히 지금 한 2주 정도 지나는 동안에는 그냥 횡보 조정 이런 상태만 보이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오늘 지난주에는 이제 밸류업 중에서 KB금융 중심의 금융주들의 돈이 좀 붙었었죠. 근데 오늘은 금융주들이 뭐 나쁘진 않았는데 오늘은 이제 그때처럼 올라가지는 않고 쉬면서 밸류업 중에서도 LS나 CJ 같은 종목들, 즉 지주사 종목들이 오늘 조금 힘을 썼습니다. SK나 두산 뭐 이런 것들, 효성 뭐 이런 종목들이 오늘 좀 힘을 썼고요. 뭐 일정이 이제 좀 있으면 5월 2일에 그 밸류업
2차 세미나 금융위 일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막판 기대감이 굉장히 강하게 붙고 있는 것 같고요. 어, 뭐 가이드라인은 5월 3, 4주차 정도에 나올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일단은 2차 세미나 일정이 당장 이제 5월 2일이면 며칠 안 남았죠. 하필이면 또 그날 위클리 옵션 만기일에 FOMC 보고 난 뒤라서 굉장히 그날 혼란스러운 날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당장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붙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는 한 5월 한 3, 4월 달까지는 4월 중순까지만 해도 뭐 5월 중순 이후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정해져서 5월 2일로 2차 세미나 일정이 확정됐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움직임이 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월 29일, 30일이죠. 이제 오늘 29일 끝났고 내일 30일 말일인데 4월 달에 전체적으로 하락장이 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지금 막판에는 좀 꼬리를 달고 있지만 어쨌든 4월에는 하락이 좀 지배했었죠. 그래서 약세 종목군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펀드에 많이 편입된 종목들과 약세 종목들 중 뭐 그죠, 약세 종목 중 펀드에 다 편입 종목들, 편입이 많이 된 종목들은 거래가 폭발하지 않는 수준의 반등이 좀 있었습니다. 즉 윈도우 드레싱 효과로 볼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일시적인 현상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잠시 포장하는 구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성적이 4월 동안에 많이 떨어져서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일시적으로 4월 29일, 30일 정도를 끌어올려서 포장하는 정도의 모습. 어떤 느낌이냐면 LG화학 같은 게 오늘 대표적으로 이런 포장하는 윈도우 드레싱이 나온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4월 한 달 동안 이렇게 좋지 않아서 내려간 상태에서 슬쩍 하루 끌어올리는 겁니다. 이런 형태의 종목들이 오늘 많이 나왔었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오늘 강하게 올라가지 못한 상태에서 밸류업 종목들로만 이끌기에도 금융주들이 많이 못 올라갔고 그럼 뭐가 올라갔나? 보니까 그동안에 많이 빠졌던 소외받았던 그런 대형주 종목들이 오늘 많이 올라오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기 밑에 써 있는 대로 이제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LG화학, 한화솔루션, SK이노베이션, 롯데케미칼, NC소프트, 대한항공, 메디톡스, 한온시스템 등 어쨌든 윈도우 드레싱처럼 보이는 그런 종목들의 움직임이 그동안 소외됐던 바닥에서 한참 동안 내려가서 바닥을 찍고 돌리던 그런 돌리기 전 직전 단계에 있던 종목들이 오늘 많이 올라왔다라는 거. 근데 이게 일시적인 그런 반등 구간이 될 수도 있으니까 윈도우 드레싱 효과인지 아니면 여기서부터 터닝을 하려고 하는 건지 한번 다음 주까지 좀 관심 있게 주목해봐야 될 것 같고요. 참 이번 5월 1일, 2일, 5월 2일 끼고 전후가 정말 볼 게 많죠. 일정이 너무 많아서 사실 되게 함부로 덤비기가 참 굉장히 두려운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현물하시는 분들, 특히 우리 주식반에서도 현금을 많이 만들어 둔 상태에서 아직까지 뭐 적극적인 그런 현금을 쓰는 행동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뭐 지금 구간의 반등은 어느 정도는 제가 이거는 욕심 안 부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부터 예까지는 제가 여기까지는 크게 욕심 안 부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큰 작은 것에 너무 연연해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작년 8월에서 10월 사이처럼 그 당시에 연결 선물로 놓고 보시면 요런 움직임 지금 수급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닮았거든요. 여기 외국인들 과매도 보이고 요 중간 사이에 있죠. 요 반등이 그때도 뭐 지금보다는 조금 많은 것 같지만 비슷해요. 큰 차이 없단 말이에요. 요 반등에 보이는 수급하고 상당히 흡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수급만 따졌을 때예요. 이 외의 환경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때는 공매도 긴급 금지 조치 이전의 움직임이었고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움직임도 없었던 그런 게 나오지 않았던 시기였죠. 그래서 단순히 수급만 놓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어쨌든 다른 걸 다 배제하고 어떤 환경을 다 배제하고 주변 여건을 다 배제하고 놓고 보면은 비슷할 수 있다. 그래서 사실 요 정도 반등 구간은 제가 좀 놔주겠다라고 말씀드렸고 뭐 전량 현금화가 아니었기도 하고요. 뭐 전량 현금화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최대한 위에서 현금화를 말씀드렸거든요. 가능하신 만큼 최대한 그쵸. 그래서 사실 뭐 그 현금 지키고 그다음 곧버스 조금 활용했죠. 주식반에서도 그 다음에
나머지들이 좀 뭐 갖고 있는 게 좀 남았으면 그게 반등 나오면 좋다 요 정도 느낌이지,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을 대폭 막 다 사용해가지고 하면 다시 또 이거 때려 맞으면 어떡해요. 일정이 지금부터 5월 그 첫 주 금요일까지 해가지고 고용보고서 공개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큰데, 갑자기 시장의 변수가 크게 발생하면 괜히 돈 만들어 놓고도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는 중간에 꼬이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차라리 좀 위에서 완전히 올라섰을 때 안착하고 나면 그때 조금 뭐 쓰다가 다시 또 상한 봐가지고 돌릴 준비하는 그런 단기성 매매를 하는 게 낫겠지. 지금은 하루하루 퐁당퐁당이잖아요. 도깨비 증시, 도깨비 장세니까 오늘 좋았다고 해서 내일 좋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죠, 무조건. 그래서 오늘 내일 좋아도 뭐 다음 날은 떨어질 수 있고, 또 다음 날 떨어지고 다다음 날은 또 좋을 수 있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장세에서는 조금 안정화될 때까지는 내가 만들어둔 돈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조금 놔두는 것이 어쩌면 나은 선택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시적인 잠시 포장하는 구간일 수 있을 때, 그리고 단기 과매도에 따른 반발 매수가 힘을 쓰고 있는 구간이잖아요. 여기서 5조 원대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가 일시적으로 강하게 뿌려진 상태에서 슬쩍 정말 거의 이렇게 보면은 제가 오늘 낮 시간에 장중 라이브 방송 때 표현했던 단어인데, 표현했던 건데, 외국인들은 4월 한 달 동안에 이렇게 강하게 5조 원, 6조 원 때렸으니까 약간 사과하는 마음으로, 미안한 마음으로 반등이 나온 것 같다 정도의 생각을 하시자 이거죠. 기본적으로 5조 원, 6조 원 때렸는데 뭐 한 1조 원 정도 이렇게 반등 주는 거, 그 정도는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아까 너무 많이 때려서 미안한 마음의 반등 정도 생각하시면 지금 이게 적극적으로 돌아서는 구간, 완벽히 이제 끝내고 가는 건지, 그쵸, 이런 판단을 좀 해볼 수 있겠다. 그리고 특히나 여기서 물갈이가 안 됐다라는 거,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이 저 밑에서 개인 투매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매수 쪽으로 돌리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시적일 가능성이 있고, 현재 매크로 상황도 매끄럽지 않으니까 그런 식으로 일단은 보고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윈도우 드레싱 효과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외국인 선물 조합이 신규 매수 플러스 환매수, 신규 매수 플러스 환매수가 있었는데, 보통은 신규 매수 플러스 환매도, 혹은 신규 매도 플러스 환매수, 뭐 이런 식으로 조합을 많이 이루는데, 오늘은 신규 매수와 환매수가 같이 조합을 이뤄서 오늘 5천억대 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4월달에 단기 선물 과매도 이후 자연스러운 환매수세를 보이고 있었다, 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선물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중립부근입니다. 4월 이전에 매수세가 있었고, 그 다음에 4월 대량 매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최근 환매수가 있는 상태죠. 그래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중립부근에 가까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쪽으로 확대가 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클리 옵션 만기였죠. 오늘 위클리 옵션 만기인데 정말 어떻게 보면 되게 지루한 날이었어요. 생각보다 움직임이 너무 약했고, 오늘 진폭 자체도 최저점, 오늘 갭이 떠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1%대가 올라갔어도 최저점 대비 최고점이 진폭이 2.3 나왔나요? 2.3 정도밖에 안 됩니다. 즉 2.5가 안 되는 날은 진폭 자체가 아주 작은 거예요. 변동성이 아주 약하다라고 볼 수 있는 날입니다. 2.5가 넘어가야 그래도 보통은 하는구나 정도의 진폭이고, 3.0에서 3.5가 넘어가면 오늘 좀 변동성이 있었네 수준으로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2.5도 안 되는 그런 작은 진폭이었고, 천천히 양쪽 옵션, 위클리 옵션 프리만 깎는 위클리 옵션 만기였습니다. 왜냐면 개인들이 오늘 콜풋 양매수, 그리고 누적까지도 계속 양매수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개인들이 양매수를 보이니까, 자 이렇게 양매수를 보이니까 어느 쪽으로도 확대가 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많이 가면 개인들 콜옵션이 살고, 이쪽 반대로 가면 개인들 풋옵션이 살고, 그러니까 최대한 꾹꾹 눌러서 시간 끌어서 이 범위 안에서 마무리 짓는 그런 날이었고요. 이상하게 요즘 들어서 금융투자의 옵션 매도 플레이어들이 풋옵션 매도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불안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시장이 갑자기 뒤집힐 수 있는 여건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면서 풋옵션 매도에 굉장히 적극적이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런 날들이 많죠. 하방에 잘 못 닫아요. 하단 아직 문을 아직 안 닫았다. 11시 14분까지도 하단은 아직 안 닫은 것 같다. 상단은 367.5로 닫아놨다. 계속 367.5만 닫혀 있었죠. 그리고 끝까지
정확히 나오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오늘 오늘 풋옵션이 0.01로 먼저 좀 빠르게 죽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추가적인 뭐 매도 포지션이 의미가 없을 정도로 먼저 내려간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풋옵션 매도를 잘 하지 못하는 이런 불안한 상황이 이어진 것도 있고 해서 그냥 2시에 한번 지금 상태를 보고 놓고 보면은 실질적으로는 이 두 가지가 다 성립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357.5에서 367.5, 360에서 367.5. 사실은 결국엔 주가 흐름이 367.5에 점점 가까워지는 상방이었기 때문에 사실 밑에는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다 죽은 것들이었다라는 거죠. 이 죽은 걸 가지고 그 계약당 2,500원, 계약당 5,000원을 먹기 위해서 금융투자가 바짝 매도량을 늘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중간값보다 조금 더 위에서 움직였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 라이브 방송을 많이 참여해 주시면 만기일마다 요걸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라이브 방송 때 이제 간간히 설명을 잘 드리고 있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만기일날 뿐만 아니라 뭐 다른 날도 오시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죠. 어쨌든 최소한 만기일날 오셔서 요거에 대한 내용을 들으시면 나중에 만긴 날에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어떤 범위에서 움직이는지 그런 것들을 알고 대처하는데 편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요 구간에서 계속 움직이다가 결국에는 364.18에서 동시호가 진입해서 364.48로 끝났습니다. 결국에는 등가 365, 365 콜과 풋이 모두 다 메리트가 없었죠. 오늘 365 콜옵션은 개인들이 잔뜩 진입했는데 아침에 고가 0.76 찍고 하루종일 0으로 향해 휴지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0.69에서 진입한 풋옵션은 0.52로 마감했고 아침에 고가가 2.77 찍고 하루종일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둘 다 좋지 않은 하루종일 프리만 양매수했던 개인들 괴롭히는 방식으로 뺐던 하루였다라는 겁니다. 결국 개인들 위클리 옵션 양매수, 양쪽 프리를 하루종일 최대한 녹이는 날이었다. 결국 개인 포지션상 개인 손익금 최저 부근에서 마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를 추정해 보니까 외국인들은 5억 수익, 개인들은 6억 손실, 금융투자 1억 손실, 기타 법인 4억 수익 본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위클리 옵션 어려움이 있었죠. 나름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도 또 이 작은 파동에서 아침에 이제 저항대에서 숏 포지션 공략해가지고 수익 내신 분들, 그 다음에 여기서 숏 짧게, 오늘 제가 계속 짧게에 대한 이야기도 아침에 또 드렸고, 그 다음에 제한적인 움직임, 그 다음에 오늘 중요한 거는 위클리 옵션만큼은 양방, 개인 양방이기 때문에 움직임은 더디지만 박스잖아요. 기본 박스인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외국인 선물은 상방이다. 그렇죠? 외국인 선물은 오늘 계속 올라가는 매수 방향이니까 매수 방향을 유지하면서 위클리 옵션 개인은 계속 양매수, 그러니까 프리가 녹는 방향. 그럼 뭐예요? 제한적인, 천천히 꾹꾹 눌러서 올라가는 상방. 그래서 시장도 그렇게 움직였죠. 그래서 조금씩 움직임 자체가 적었기 때문에 이용할 만한 공간은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한 요정도 매수, 아니면 여기 숏, 그 다음에 뭐 롱은 여기서 뭐 충분히 내리지도 않았고, 뭐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 숏, 여기 저항대, 여기 숏, 이런 구간들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먹을 만한 공간이. 그래서 오늘은 많이들 이제 쉬어 가신 것 같고, 아니면 막 약손실이나 약수익이나 뭐 이런 범위에서 움직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럼에도 우리 방에서는 좀 또 잘 하신 분들도 좀 계시죠.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스윙하셨던 우리 에이스 회원님도 오늘 큰 수익 370콜에서 요거 크게 볼까요? 자, 여기 모아둔 거 보시면 실현 손익 5,139만원, 지난번에 이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스윙 370 콜옵션 오늘 한 절반 정도 덜어내셨네요. 평가 손익 4,780만원, 실현 손익 5,100만원, 거의 1억 정도의 수익을 보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반등 구간에서 이제 콜옵션 이제 월물로 베팅해서 지금 분할 청산하시고 있는 과정이고, 67만원, 46만원, 61만원, 100만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외가 옵션은 다 죽고 살린 거 해가지고 오늘 토탈 260만원 수익 정도 되죠. 그 다음에 19만원, 20만원, 76만원, 638만원 이렇게 수익 올려주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오늘 그 오후에 끝나고 이제 파생관 분들께 해드린 이야기 중에 요거 한번 이제 읽어드리면서 그다음 마지막으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수익 잘 보시는 우리 메이스 회원님은 10년 이상, 오늘 1억 수익 내신 회원님은 10년 이상 산전수전을 겪으시면서 이제 프로가 되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잘 안 되실 때,
저를 만나가지고 제 들어오기 전에 파생반 들어오기 전에 상담을 했었어요. 이런 상태다 오늘 잘 요즘엔 잘 꼬인다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오셨는데 이제 궁합도 잘 맞고 이제는 기존에 하던 게 있으니까 거기서 좀 보완해가지고 성적이 지금 잘 나오고 계신데 보시면 저를 만나고 한 4개월 5개월 6개월 정도 됐거든요. 작년 10월 정도 11월 정도 되니까 대략 한 4개월 5개월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저 만나고 누적 수익이 20억을 돌파할 것 같아요라고 써주셨죠. 그래서 혼자 할 때 망설임도 있었는데 다행이고 다른 분께 귀감이 됐으면 좋겠다. 이제 다른 파생반 분들께 귀감이 됐으면 좋겠다. 사실 전 손이 빠르지 않은데 운이 좋은 편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뿌듯했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 너무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큰 수익 축하드립니다. 어쨌든 경력이 10년 이상 중에 5년을 모의 투자하셨고 5년을 실전하셨고 이렇게 5년 모의 투자를 5년 하실 수 있을 정도의 마인드면요 뭐든 다 해야죠. 그리고 지금 잘하시는 게 너무 당연해 보입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산전 수전 겪으면서 이제 프로가 되신 거죠. 이제 트레이딩의 프로가 되신 거니까 이제 경력 1, 2년 미만이신 분들은 미래를 위해서 큰 사고 없이 계속 실력을 늘려가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하시기보다 사고가 나면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래서 무리할 생각 마시고 익절 컷, 손절 컷, 재진입 등 안전거리를 좀 확보하시고 미래에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임하시다 보면 계단식으로 어느새 레벨업이 되어 있음을 느낄 때가 올 겁니다 라고 적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또 베팅 규모가 커서 그렇죠. 1억 단위씩 이제 베팅을 하시니까 옵션에서 그렇지. 여러분들도 평소에 지금 제가 전략 드리는 것들 매일마다 드리는 것들 뭐 저항 지지 활용하고 하는 것들 보면은 위클리 옵션 기준으로 타점 매매하는 경우를 보면요 거의 다 그 정도 수익은 단시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래 옵션이 움직임이 그 정도 움직이면 빠르게 나타나죠.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수요일이나 금요일에 큰형님 콜옵션 큰형님 들어온 구간에서 위클리 풋 매수 콜 하는 거 풋도 그렇고 콜도 그렇고 50% 100% 금방금방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미 다 하고 계신 건데 금액 사이즈가 다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조급해 하실 필요 없고요. 월물로 했어도 뭐 1, 20%는 한 움직임에도 충분히 나옵니다. 그 이상도 나오기도 하고요. 다만 이제 규모가 차이가 많다라는 거. 그래서 작은 베팅이라도 확률 80%에 근접하고 20%를 잘 져야 돼요. 모두 100%를 내가 취하겠다 이런 생각은 또 금물입니다. 그거 때문에 꼬여요. 그래서 20%는 포기하시고 잘 지고 잘 컷하는 연습을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전에서 잘 안된다 싶으면 과감히 실전을 접고 모의 투자로 이제 실전처럼 충분히 수개월 이상 해보는 것도 결국엔 큰 밑바탕이 될 겁니다. 지금 당장 안 되면 어때요? 나중에 잘 될 건데 라는 생각으로 지금 연습하는데 시간을 에너지를 좀 쓰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거고요. 아예 이제 초반에는 이제 경력이 많이 없으신 분들, 이제 백지 상태에서 계신 분들은 처음부터 실전하기보다는 모의 투자로 실력을 좀 다듬는 게 또 좋아요. 잘 되신 분들은 대부분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모의 투자로 깡통 차볼 것을 권장드렸죠. 실전에서 깡통 차는 거 물론 그러면서 배우기도 합니다만 너무 뼈아프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주식이라면 또 그나마 뭐 0이 되고 그러진 않으니까 풀미수 아니면 그래서 사실 파생은 이제 0이 되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아예 모의 투자로 그거를 경험을 여러 번 해보면서 깨닫는 게 더 좋거든요. 그래서 실전하기 전 단계에서는 제가 일부러 0점을 맞아보려고 노력하는 연습도 해보는 거 좋다고 말씀드렸죠. 시험에서도 이제 100점 맞는 것보다 0점 맞는 게 더 어렵다고, 그죠? 오히려 그걸 전부 다 알아야 그걸 답을 피해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매매를 일부러 한번 해보는 거예요, 모의 투자로.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역시나 안 되는구나를 깨달으면서 그거를 실전에서 배제하는 방법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실패하는 매매를 알아야 그렇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실전에서는 그런 매매를 자연스럽게 배제하게 됩니다라고 적어드렸고요. 파생시장에서 나를 훈련하는 방법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중요한 것은 악착같이 살아남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래 살아남으면 곧 파생시장에서 인간 병기가 되는 날이 오실 겁니다. HTS가 ATM기가 되는 그날까지 화이팅입니다 라고 오늘 장 마치고 4시 28분 그때 4시 넘어서 제가 함께 이야기를 나눈 내용입니다. 여러분들도 대화를 나누시고 계시길래 제가 이렇게 올려드렸었고요. 자, 좀 길어지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주요 일정 살피면서 마칠까 합니다. 일단은 우리 휴장일을 앞둔 날 5월 1일 새벽 5시부터 아마존, 슈마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AMD의 실적 발표가 있고요. 아마존과 슈마컴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대망의 FOMC가 우리 휴장일
날에 있는 미국 증시 끝나는 새벽, 즉 우리 시간으로 5월 2일 목요일 되는 새벽 3시에 있고 3시 30분에 기자회견이 파월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1시간 반 뒤에 퀄컴 실적 발표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위클리 옵션 만기일입니다. 휴장 후 만기일이죠. 근데 그날 오후 2시에 밸류업 프로그램 2차 세미나가 금융위 일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시 전까지는 또 밸류업 프로그램에 기대감이 붙을 수도 있는 거고, 또 FOMC 결과에 따라 요동을 칠 수도 있는 거고, 2시 이후에 또 요동을 칠 수도 있는 거고, 변수가 너무나 크고 많네요. 하필이면 밸류업 프로그램이 그날 겹쳐가지고 모든 일정이 다 그날 중복됩니다. 애플이 5월 3일 금요일 새벽 5시 30분, 그 다음에 그날 밤 고용보고서, 즉 비농지표가 밤 9시 30분, 금요일 9시 30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요일까지 이번 주 일정이 끝나고요. 하루하루 큰 변동성 확대에 주의하고, 특히 5월 2일에 FOMC 결과 발표 일정과 위클리 옵션과 밸류업 프로그램 2차 세미나가 모두 겹치면서 큰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높으니까 이제 무리한 매매를 삼가시고 조금 안정적인 상태를 기다리시는 분들은 요것만 좀 지나가시는 거. 그 다음에 나는 좀 수익금 그동안 담보로 수익금 한 절반 정도 담보 걸고 한번 요런 변동성 한번 노려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좀 리스크를 감수하시고 또 이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지만, 오늘 장중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성향과 나의 상황과 나의 성격과 나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체크를 하신 다음에 알맞은 매매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똑같이 할 수는 없다. 이런 일정들이 모여져 있어도 어떤 분들은 10만원만 베팅해도 50만원만 베팅해도 이런 불안한 일정에서는 잠도 잘 못 이루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막 1000만원 그동안 벌어놨으니까 한 3, 400 한번 베팅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3, 400 다 날라가도 괜찮아 라는 마인드로 뭐 양매수를 한다든가 전날에, 그 다음에 뭐 한쪽 네이키드로 한번 도전해본다든가 선물 같은 거 뭐 그런 식으로 도전을 해본다. 그래도 편하게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고, 요거는 성격과 상황과 상태와 그죠, 요런 성향들에 따라서 각자 스스로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모두가 같은 매매를 할 수도 없고요, 모두가 똑같이 모든 걸 진행할 수 없다. 이걸 꼭 해주시고, 남들이 이렇게 한다고 나도 이렇게 해야 된다,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파생시장에서는 나와 템포를 조절하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이고, 나 자신과 시장과의 싸움이지, 남들 저렇게 하는데 나도 이렇게 해야지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 템포에 맞춰갈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구독자 단톡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규 구독자분들 유튜브 댓글에 있는 오픈톡 주소로 확인하시고 입장하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네, 내일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